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산구와 마포구의 경계가 되고 있는 이 세창고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은 지하화된 이 경의선 지역 위에 조성이 된 경의선 숲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경의선 숲길, 이 세창고개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용산 효창원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줄기가 바로 이 세창고개를 지나가 관통하게 되는데, 이를 보호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창고개라고 하는 것은 용산구 효창동에서 마포구 도화동 사이를 넘는 고개 부분이라고 해서, 특히 이곳에 새로운 창고인 만리창이 이곳에 세워짐에 따라서 새로운 창고, 그래서 신창 혹은 새로운 창, 새창, 이렇게 해서 신창고개, 세창고개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었고, 이 지역에 있는 마을 이름도 세창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동학농민운동 때 이 일본군 혼성여단이 이곳에 임시사령부를 설치하게 된 것 또한 그런 의미에서 당시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길목, 이 사람뿐만 아니라 물자 운송의 중요한 거점이 바로 이 세창고개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지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도성 내에서 물류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점에 바로 이 용산을 넘는 이 고갯길, 그 고갯길에 일찍이 효창묘가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 곳 자체를 효창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중요한 길목, 임금님도 행차하셨던 중요한 길목에 해당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마포 쪽을 넘어서 용산 쪽으로 넘어오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 이런 만리창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국적으로 사창고개라는 명칭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이 사창이 위치한 곳이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창고가 있으려면 결국 물류의 거점이 될 만한 교통상의 편리한 지역에 두개 마련인데, 그런 의미에서 선해청이 물자의 운송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곳에 이런 창고들을 두게 되었고, 그런 창고 중에 하나인 만리창이 이곳에 세워지게 되면서 결국 이곳에 새로운 창고, 세창고개가 붙여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해청이라고 하는 것은 대동법의 실시가 되게 되면서 모든 국가 재정이 통합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최대의 재정기구로서 선해청이 떠오르게 되면서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해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지금 남대문, 즉 숭례문 안쪽이 되겠는데요. 이 선해청이 이곳에 위치하게 되었던 것도 서울 장안으로 들어오는 바로 이 길목이었다라는 점에 장목할 수가 있겠고요. 당시의 선해청 관청 내에 이 구조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대단히 큰 규모의 관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곳만 둔 것이 아니라 별청, 또 동창, 북창 등 곳곳에 이 선해청의 창고들이 기축이 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호조를 능가하는 최대의 재정기관으로서의 선해청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선해청의 경우는 의정부 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었던 비변사와 더불어 조선 후기에 가장 중요한 재정기구로서 역할을 이 갑오개혁 때 폐지될 때까지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 서울의 중요한 물류의 길목에 해당되는 바로 이 용산 일대에 들어오는 이 길목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만리창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리창이 있는 지역은 국초부터 군수품의 저장과 출납을 담당하던 군사기구였었던 곳이죠. 이 군자감에 무려 30만 선 규모의 곡식이 관리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본감, 분감, 강감 등으로 나누어서 유지를 하게 되었고, 용산 나루가 있는 지역은 조선 8도의 조은선의 정박이 이루어지는 물류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특히 대동법 실시가 되고 난 뒤에 선해청의 별고뿐만 아니라 호서창, 호남창, 영남창 등이 증설이 되면서 군량미와 군수물자가 관리가 되어서
특히 이 만리창의 경우는 다른 창고보다도 늦게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신창, 새창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군이 이곳에 관심을 둘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물류의 거점이라는 점에 관심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갑오농민 전쟁 때 만리창에 주둔했었던 바로 일본군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그 당시에 이들이 군사 작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물류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경인선 중에서 용산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마포로 넘어가는 이 길목, 바로 여기가 신창고개가 새창고개가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용산선에 바로 용산역에서부터 이렇게 분류돼 나와서 넘어가는 이 고갯길이 바로 새창고갯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곳이 지금 경의선 숲길로 복원이 되게 되는 과정에서 특히 새창고개 숲길 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은 바로 이 용산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 산줄기를 보존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 지금 용산 쪽에서 마포 쪽으로 넘어가는 이 새창고개의 이 도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 보시다 보면 용산 안녕히 가십시오 용산구라고 하는 바로 이런 구 간의 경계가 되고 있어서 저 마포구 공덕동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곳에 이 새창고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곳 자체는 바로 조선시대 이래로 바로 이 만리창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물류의 거점, 교통상의 거점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새창고개가 위치하고 있었던 곳에 위치한 바로 용산, 지금은 용산 성당이 되어 있는 바로 이 일대의 새창고개와 용산, 자, 여기 용산이 되겠죠. 이에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